이번 시간에 배워보실 내용은 8단원 순열이라는 겁니다. 순열이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보셨을 건데 순열의 내용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뭘 배웠었냐면은 경우의 수 파트에서 5명의 후보 A, B, C, D, E 요 5명의 후보 중에 반장 1명, 부반장 1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쵸? 그때 반장으로 뽑을 수 있는 학생의 수는 여기에 있는 5명 중에 1명을 뽑을 수 있다. 그래서 5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장을 뽑았으니까 이제 부반장을 뽑을 건데 반장을 했던 애가 부반장까지 해먹겠다고는 안 하니까 반장이 뽑힌 아이를 반장으로 뽑힌 학생을 제외한 남은 4명 중에 1명에서 부반장을 뽑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5명의 후보 중에서 반장 1명과 부반장 1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였었냐면 20가지였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우리가 또 중학교 때 뭘 배웠었냐면 요거를 배우자마자 이번에는 대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라는 거였어요. 어떻게 구했었냐면은 일단 5명 중에 1명을 뽑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학생 4명 중에 1명을 뽑습니다. 자, 그런데 대표 2명을 뽑는 경우에는 뭘 해줬었냐면 나누기 2를 해줬어요. 자, 왜 그러냐? 자, 반장 1명과 부반장 1명을 뽑는 경우에서 A를 뽑고 B를 뽑는 경우와 B를 뽑고 A를 뽑는 경우는 분명 다른 상황이 전개되죠. 첫 번째 상황은 A가 반장이고 B가 부반장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B가 반장이고 A가 부반장이 되죠. 위의 상황과 아래 상황에서 A와 B가 하는 역할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구분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B와 BA를 다른 것으로 보실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표 2명을 뽑는 경우에는 A를 뽑고 B를 뽑은 것과 B를 뽑고 A를 뽑은 것이 결국은 대표 2명을 뽑은 하나의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뽑든 A와 B가 하는 역할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2가지 것을 2가지로 보는 게 아니라 1가지로 봐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나누기 2를 해서 10가지 경우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확인을 하셨었던 거다라는 거죠. 뭐 물론 중학교 과정에서 이것들에 대한 내용을 잘 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2가지의 상황에 차이점은 분명하게 보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야. 뭐 AB와 BA를 같은 것으로 볼 것이냐, 같은 것으로 보고 하나로 세알릴 것이냐, A와 B, B와 A, AB와 BA를 다른 것으로 보고 각각 세알릴 것이냐, 즉 순서 AB, BA 순서의 의미를 둘 것이냐, AB, BA 결국은 A랑 B랑 뽑은 거 순서의 의미를 없앨 것이냐의 차이다라는 거고요. 자, 위의 것을 우리는 순열이라고 하고요. 아래의 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시게 될 조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순열이라는 것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서로 다른 5, 여기서는 명이 되겠죠. 5
명 중에서 순서를 고려하여 두 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되겠다라는 거고요. 이것을 식으로서 순열의 수로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게 됩니다. 5명 중에서 순서를 생각을 하면서 2명을 뽑았다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OPE, 이때 O는 P보다 앞에 아래 조그맣게, E는 P보다 뒤에 아래 조그맣게 써 주셔야 되는 거지. OPE 이런 식으로 쓰시게 되면은 적절하지 못하게 쓴 것이다, 틀린 것이다 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호기 때문에 이거는 약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일반화하게 되면은 서로 다른 n개, n명이 아니라 n개 중에서 순서를 고려하여 r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앞으로 순열이라고 불러줄 거고요. 그랬을 때 순열의 수 다음의 경우의 수는 다음과 같이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데 순서를 고려하여 뽑는다라고 해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npr로서 나타내 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npr이라는 게 어떤 기호냐, 어떤 연산을 함축하고 있는 거냐라는 건데, 요걸로 보실 필요 없이 우리가 좀 전에 했었던 OPE가 뭐였었느냐를 보시면 돼요. OPE. 자, 5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 나가면서 2까지 쓰는 게 아니라 2개를 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P 3은 10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줄여 나가면서 3개를 쓰면 되는 거니까 10부터 8까지 하나씩 줄여 나가면서 곱해 주시면 된다라는 기호를 뜻한다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npr은 뭐부터 시작해서 n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줄여 나가면서, 그러니까 n보다 하나 줄이면은 n-1이 되겠죠. 또 줄여 나가면은 n-2가 될 겁니다. 자, 요런 식으로 줄여 나가면서 r까지가 아니라 r개를 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n-r 에서 멈추시면 안 되고요. 플러스 1까지 적으시면서 곱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왜 n-r이 아니라 n-r 플러스 1이냐라는 건데, 자, 만약에 여기서부터 개수를 세알리기 시작한다라면 하나, 둘, 그러면 요렇게 적어야 r번째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첫 번째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첫 번째인 거잖아. 그러니까 r번째가, 얘가 r번째가 아니라 요거보다 n-r보다 하나 앞에 있는 거. 자, 뒤로 갈 때는 1을 빼줬다라면 앞으로 갈 때는 1을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r개를 적는다라면 여기까지 적겠지만 여기서부터 적어 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r번째는 얘가 아니라 얘가 r번째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곱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순열이라는 것을 배웠고요. 기본적인 순열의 공식을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을 건데 그냥 뽑는 게 아니라 순서를 고려하여 r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앞으로 이제 순열이라고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것을 다음과 같이 기호로 NPR 이라고 쓰지만 읽을 때는 해석을 할 때는 n개 중에 r개를 뽑는데 순서를 고려하면서 뽑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고요. 이것에 대한 연산은 n부터 하나씩 나가면서 r개를 곱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얘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얘를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10P4가 10부터 하나씩 줄여나가시면서 하나, 둘, 셋, 넷, 4개를 적어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곱하면은 10P4가 구해진다.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순열의 경우의 수, 순열의 수에는 우리가 또 알아두셔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건데, 자, 우리가 방금 보셨던 NPR이라는 게 n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r개를 곱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r 번째가 요게 아니라 그거 바로 앞에 있는 얘다라는 거였어요. 여기까지 곱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NP 1은 얼마일 거냐? n부터 시작해서 하나만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건 n인 거야. 되겠죠? 아니면 뭐 분식점을 갔어. 분식점을 갔는데 메뉴판을 봤더니 메뉴가 5개가 있어. 그 중에 몇 개를 고르는 거냐면은 하나를 고르는 거죠. 근데 하나를 고르는데 순서를 고려할 게 있나? 어쨌든 그 하나를 고르는 방법. 5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방법. 5개 중에 하나니까 뭐 5가지가 되는 거죠. 되나요? 그러면 n은 얼마일 거냐? npn은 얼마일 거냐? 요거는 n부터 몇 개를, n개를 적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은 n부터 하나씩 줄여나가시면서 몇 개를 적어야 되냐면 n개를 적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1까지 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여기서부터 세알리시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보시게 된다라면 1부터 1, 2, 3, 4 쭉쭉쭉쭉쭉 n까지 곱한 거기 때문에 총 n개를 곱하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NPN은 다음과 같이 n부터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n개를 곱하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1까지 곱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자, 요거를 앞으로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n을 쓰고요. 느낌표를 붙여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읽을 때는 n 느낌표 이렇게 읽으시는 게 아니라 n 팩토리알 이렇게 읽으시게 될 건데 나는 뭐라고 불러줄 거냐면 n 팩 이렇게 불러주게 될 거예요. 이렇게 니들은 n 팩 이라시면은 안 되죠. 상관없나? 답지에다가 적을 때는 n팩 뭐 이렇게 적으신 리도 없죠. 이거를 한글로 팩토리얼 이렇게 적을 리는 또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끼리 딴 데 가서 쓰면 안 되고 우리끼리 얘를 불러줄 때는 그냥 n팩 이렇게 불러주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 n팩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결국 1까지 곱해주는 것을 n팩이라고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5팩이라는 게 뭐냐? 5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1까지 곱하시게 되면 얘가 5팩을 의미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을 조금 변형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가 지금 n부터 n-r 플러스 1까지 곱한 건데 요거를 마저 1 빼주면 또 n-r 되죠?
그리고 또 빼주면은 n-r-1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쭉쭉쭉 1까지 곱하는 거야. 그러면 분모에도 똑같이 n-r부터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쭉쭉쭉 어디까지? 1까지 곱한다 라면 여전히 NPR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뭐냐면 NPR이 처음에 뭐였었냐면은 이거였었다라는 거야. 그런데 분모와 분자에다가 똑같이 n-r부터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1까지 곱했다라고. 그럼 분자에다가 곱했으면 분모에도 똑같이 곱해주면은 여전히 등호는 성립을 하고 있을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모와 분자에다가 똑같이 n-r부터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1까지 곱해줬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얘를 좀 더 간단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분자는 결국은 n부터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1까지 곱했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n팩으로 나타낼 수 있을 거고요. 분모 같은 경우에는 n-r부터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결국 1까지 곱했다는 거기 때문에 n-r 팩토리알 r팩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 외우라는 얘기 분명히 안 했습니다.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그냥 10p4 얘가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이다라는 거 요것만 알고 계시면 충분하다라고 그랬고요. 자, NPR이 다음과 같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유도하시는 거 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죠. 너무 좋긴 좋은데 뭐 당장 급한 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식 반드시 외워주실 필요는 또 없어요. 자, 요거 외우셔야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본인 학교 시험에서 증명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학교들. 혹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증명,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배우게 되는 여러 가지 순열의 수 또는 뭐 조합까지 가시게 된다라면 여러 가지 이제 기호들, 공식들이 나오게 될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증명을 선생님께서 강조를 많이 하시면서 시험에 낼 기미가 보인다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은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디에 쓰인다는 거냐면 증명 관련된 문제에서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평소에 우리가 외웠다가 뭐 이런 문제 쓸 때 이런 거 구할 때 써먹질 않는다라는 거야. 10p4를 구하기 위해서 다음 공식에 의해서 10팩토리알 나누기 6팩토리알 이런 거 안 한다고 그냥 이렇게 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공식을 평소에 우리가 써먹을 일은 없는 거야. 언제만 써먹는다? 증명 관련된 거 할 때만 써먹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당장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시험을 대비하는 그 시기가 되었을 때 외워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시거나 잘 모르겠다. 뭐 선생님이 증명을 좀 강조를 하시긴 하셨는데 시험에 낼지 안 낼지는 잘 모르겠다. 잘 모르면 외워야죠. 그쵸? 그때 가서 열심히 뭐 외우시던가 아니면 버리시던가 하시면 돼요. 근데 증명 문제에서 요것만 외우시면 우리가 또 증명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실 경우에는 외워서 증명 연습을 좀 해두시면 좋겠죠. 시험을 대비한 입장이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공식 하나 만들어냈는데 요거를 그냥 단순하게 NPR은 n-r 팩토리알 분의 n팩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NPR은 자, n과 r 보시게 되면 n이 앞에 있는 거고 r이 뒤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 팩 분의 n팩. 그러니까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 분의 팩 분의 n팩.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뺀 거의 팩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 팩 분의 앞에 거 팩 뭐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되겠다. 지금 외우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가서 뭐 외워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 말고도 이제 NPN이 NPEC이 되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NP0인데 NP0은 N개 중에서 0개를 뽑는데 순서를 고려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0개를 뽑는 거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순서를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거에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어쨌든 0개를 뽑는다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분식점을 갔어요. 아까 그 분식점이에요. 아직까지 이제 메뉴를 못 고르고 있었던 거죠. 친구랑 같이 분식점을 갔는데, 친구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고르고 있는데, 난 배가 불러. 밥을 먹고 왔단 말이야. 그래서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해? 나는 밥을 먹고 와서 안 먹을 거야. 너 혼자 많이 처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 역시 하나의 의사 표현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 1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요. 여기다가 집어 넣으셔도 상관이 없겠죠.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뺀 거 팩 분의 앞에 거 팩 하시게 되면은 결국은 n 팩 분의 n 팩이 되면서 1이 되는 것을 이렇게도 확인을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유도할 때 써먹는 게 요 공식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같이 보실 게 0팩토리알입니다. 0팩토리알. 0팩토리알. n팩토리알이라는 게 뭐였었냐면은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1까지 곱하는 거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얘는 0부터 곱하는 거기 때문에 0이겠네? 뭐 충분히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수 있는데, 자, 0팩토리알은 1입니다. 0팩토리알은 1입니다. 자, 0팩토리알이 1인 이유는 자, NPN이 n팩이었는데 여기다가 또 한번 집어넣어 보자라는 거죠. 어떻게?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뺀 거 팩분의 앞에 거 팩. 요런 식이 되면은 분모가 뭐가 되냐면 0팩이 돼요. 분의 n팩이죠. 0팩분의 n팩이 지금 n팩이 돼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0팩이 0이 되면 안 되지. 0팩이 얼마가 돼줘야 되냐면 1이 돼줘야 된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요런 거 보일 때 사용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몇 가지 배웠어요. NPN이 n팩인 거, 그리고 n팩이 다음을 의미한다라는 거, 그 다음 NP형은 1이다라는 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나는 선택을 안 할래. 나는 배불러 안 먹을 거야. 라는 것 역시 하나의 의사 표현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하나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0팩토리알은 0이 아니라 1이다라는 거, 요런 거 확인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순열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순열이라는 것이 그냥 중학교 때 우리가 배웠었던 거 중에 일부의 것, 그 중에서 어떤 것, 순서를 고려하여야 하는 것, 그것들이 알고 봤더니 순열이었다. 그리고 그것들 중에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것들이 조합이었다라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 순열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말고 또 어떤 것을 배운 게 있냐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적어도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문제가 있었어요. 자, 이런 거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2학기 중간고사 시험을 봤는데 5문제를 찍었어.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쵸? 어쨌든 5문제를 찍었어. 그럼 5문제를 찍고 난 다음에 뭐 아무거나 맞으면 되지 뭐 다 틀리다. 뭐 다 틀려도 되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쵸? 5문제를 찍으면서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 5문제를 찍었으니까 적어도 한 문제는 맞게 해주셔야죠. 라고 기도를 할 거란 말이야. 적어도 하나. 그러면
기도 안에는 정말 한 문제만 맞춰도 괜찮다라는 거야? 아니죠. 하나 맞추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쌩. 그쵸? 다음번에는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다가 다음에는 이제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겠죠. 그쵸? 근데 만약에 2개를 맞출 수도 있잖아. 그치? 이 기도 안에는 2개를 맞게 해달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이런 거겠죠. 2개를 맞추면 이번 주 주말에 꼭 교회를 가겠습니다.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3개를 맞게 해주신다라면 한 달 내내 주말마다 교회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4개를 맞게 해주신다라면 졸업하는 그날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주 교회를 찾아가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또 들어가 있을 거고요. 모두 다 5개를 찍었는데 5개를 다 맞췄다라면 저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너무 죽자고 달려들지 마시고 어쨌든 적어도 하나라는 말 안에는 정말 하나만 맞게 해주세요 라는 게 아니라 하나 맞게 해주면 좋고 2개 맞게 해주면 더 좋고 3개, 4개, 5개 맞게 해주면은 더더더 좋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 맞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2개 맞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3개, 4개, 5개 맞는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건데 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신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기억나시나요? 여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뭐 상관없어요. 여집합이라는 건 알고 계셔야죠. A집합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A집합이 아닌 것을 얘기했습니다. 전체 집합 중에서도 A집합이 아닌 것을 A집합의 여집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사건이 아닌 사건을 우리는 앞으로 여사건이라고 부르게 될 거고요.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어떻게 구했었냐면은 A집합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우리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서 구했단 말이야. 마찬가지 사건 A의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우리는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에서 사건 A의 경우의 수를 빼므로써 여사건을 풀 수 있다,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들 말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 다 틀리는 거죠. 신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라면 결국은 5개를 모두 틀리는, 그러니까 0개를 맞추는 그런 상황이 다음 사건의 여사건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5개를 구할 게 아니라 요거 1개만 구한 다음에 전체에서 요것만 쏙 빼내버리면 다음에 사건들의 경우의 수를 한꺼번에 한 번에 구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되나요? 자, 여사건 문제가 무조건 적어도가 들어간다라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가 없더라도 여사건 문제일 수 있고요. 충분히. 그리고 적어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또 무조건 여사건이다. 이러시는 것도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5개를 찍었는데 내가 시험을 망한 거지. 푼 것도 틀렸어. 푼 것도 겁나 틀렸어. 그래서 찍은 거 5개라도 좀 맞아야 돼. 그래서 기도하는 거지. 제가 5개 찍었는데요. 적어도 4개는 맞게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 저 집에서 쫓겨나요. 막 이러는 거지. 그러면 적어도 4개라면 그 말 안에는 4개랑 5개, 요거 2개만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전체에서 요거 2개의 여사건이 하나, 둘, 셋, 4가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사건을 구하는 게 더 번거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황, 내가 니들한테 지금 기도까지 하면서 하나님까지 찾아가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이유가 웃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상황에 대한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다음 사건들의 여사건이 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여사건을 못 찾는 분들이 계세요. 요거 이제 국어 능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다음 사건들의 여사건이 이것임을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그럴 경우 어떻게 하냐?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면, 그러니까 내일부터 부처님을 찾아가려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를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여사건이 보이시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조보도 관련, 그러니까 여사건 관련된 거를 우리가 중학교 때 해봤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또 우리가 또 중학교 때 어떤 거를 했었냐면은 이웃하고 있는 거. 예, 이웃하고 있는 뭐 그런 문제도 우리가 중학교 때 풀어봤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남학생 3명 있고요. 여학생 2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2명의 여학생이 너무 친해. 그래서 선생님이 요 5명 애들한테, 야, 니들 빨리 일렬로 줄 세워. 줄 서. 니들 5명 거기 줄 서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5명 중에서 5명을 뽑아서 줄을 세우는 거라면 순열이니까 요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5팩이야, 5팩. 요거 5명 줄 세우는 거 5팩. 5, 4, 3, 2, 1을 곱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요 여학생 2명이 니들같이 짐승 같은 놈들이랑은 같이 설 수 없어. 우리는 일심동체. 우리를 묶어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자, 이 2명을 묶어달랍니다. 그러니까 한 세트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그럼 니들 하나로 묶어. 그리고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 또 이것도 치마 입혔다고 또 기분 나빠하시면 좀 곤란한데, 어쨌든 구분을 하셔야죠. 아니, 머리를 길게? 이것도 좀 그렇고, 아무튼, 요렇게 2명을 묶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그리고 요거를 하나로 묶어서 넷, 하나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4명 줄 세우는 거, 4P4. 그러니까 4팩토리알. 그런데 요 지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자리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2명 줄 서는 거 2P2, 2팩토리알 요렇게 해주시게 되면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을 일렬로 세우는데 여학생 2명을 이웃하게 세우는 경우의 수를 요렇게 구해내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는 뭘 배웠냐면 이 여학생 2명이 싸운 거야. 흥치 뻥 하면서 이제 떨어지는 거지. 이웃하는 경우를 배운 다음에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또 배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때 어떻게 배웠었느냐. 전체 경우의 수가 5명 줄 세우는 거, 그러니까 이웃하거나 뭐 이웃하지 않거나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그냥 지금 5명 있으니까 5명 줄 세우는 경우의 수가 5팩토리알이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이웃하지 않는 걸 구하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뭘 구해놨냐면은 이웃하는 걸 구해놨단 말이지. 그래서 이웃하는 거를 여사건으로 보시고 빼시게 되면 구해지는 결과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학교 때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다음과 같이 전체 경우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서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이러면 안 돼. 이제는 이러면 안 돼. 왜요? 이러면 틀린가요? 아니야. 요건 맞긴 맞는데 곧 틀리게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제는 이러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상황을 이해하세요. 상황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학생 2명을 떨어뜨리라잖아. 이웃하게 세우지 말라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학생들을 떨어뜨릴까?
늘 고민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학생들을 떨어뜨리라고 하면, 여학생들을 이웃하지 않게 세우라고 하면 남학생부터 세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에서 남학생들을 떨어뜨려라 라고 하면 누구부터 세우면 되겠어? 여학생부터 세우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남학생들 일단 먼저 세워. 그럼 3명을 먼저 세우는 거니까 3명 줄 세우는 경우의 수 3P3 하셔도 되겠고 3팩토리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학생들이 이렇게 서 있어. 그러면 그 사이에 공간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닥바닥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좀 떨어뜨려서 널찍널찍하게 세우는 거지. 그러니까 남학생 3명이 요 2명의 여학생이 싸운 걸 이제 눈치를 챈 거야. 야야야, 쟤들 싸웠대. 쟤들을 떨어뜨려 라는 거지. 야, 그럼 어떻게 해? 야, 떨어져. 웃자고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학생들을 떨어뜨리려면 남학생들 먼저 세운다. 근데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조금 간격을 세워서 간격을 두고 세운다 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여학생들이 이제 오겠죠. 근데 남학생들이 띄엄띄엄 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남은 자리가 몇 개가 생기냐면 이제 4개가 생기죠. 그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하여 여학생들이 들어가면 되는데, 자, A 여학생, B 여학생 들어가는 거랑 B 여학생, A 여학생 들어가는 거랑 옆에 서 있는 남학생이 달라지죠. 그래서 순서를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4명 중에서 2명을 줄을 세울 건데 순서 고려해야 되니까 순열이다 라고 하시면서 4업 P2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학생들을 떨어뜨리라고 하면은, 여학생들을 이웃하지 않게 세우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여학생을 떨어뜨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남학생들을 먼저 세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간격을 좀 둠으로써 그 사이에 사람 1명쯤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 둔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공간들 중에서 여학생들이 알아서 선택을 해서 기어 들어가는데 그때 자리가 바뀌는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순열이 작동을 한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학생이 2명이면 사실 아까 풀었던 그 여사건으로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앞에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셔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중딩 문제잖아, 중딩 문제.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이제 여학생이 몇 명이 되는 거야? 3명이 되는 거야. 그럼 요 문제를 우리가 중학교 때 풀었던 것처럼 풀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6명을 줄 세우는데 여학생 3명은 반드시 이웃하게 세워야 되는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보시게 되면 전체를 하나, 둘, 셋, 넷으로 보시고 줄을 세우는 거니까 4팩토리얼 4P4가 되겠고요. 근데 그 와중에 여학생 3명이 지들끼리 자리 바꾸는 걸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3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요게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 총 6명을 줄을 세우는데 여학생 3명이 이웃하게 서는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이제 전체 경우의 수, 그냥 이 6명 줄 세우는 경우의 수 6팩토리얼이 되겠죠. 여기서 빼신다라고 해서 이 여학생 3명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가 구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6팩토리얼 654321 다 곱하시면 720까지가 나옵니다. 이 720까지 경우에는 이 3명의 여학생이 따다닥 붙어서 움직이고 있는, 줄을 서고 있는 경우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요렇게 2명이 이웃하는 경우, 요렇게 2명이 이웃하는 경우, 요렇게 2명이 이웃하고 있는 경우도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빼려면 3명이 다 이웃하는 경우만 빼는 게 아니라 2명씩 이웃하고 있는 경우도 빼내야 되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겹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막 더하면서 문제가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3명이니까 이 정도인 거지 4명, 5명이 이웃하지 않게 서야 된다라고 문제가 나온다라면 여사건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훨씬 더 복잡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세알리실 때 중학교 때 하셨던 것처럼 여사건으로 문제를 푼다라고 하지 마시고 2명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조차도 어떻게? 야, 쟤들 싸웠대. 저 애들 3명, 여자애들 3명 싸웠대. 우리부터 서자. 남학생들을 먼저 세운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띄엄띄엄 선다라는 거야. 일단 남학생 3명 줄 세우는 경우의 수 3팩토리얼이 되겠고요. 그러면 사이사이에 공간이 4개가 생기는데 그 4개의 공간 중에서 3개를 골라서 순서를 고려하면서 줄을 세워주시게 되면 여학생들이 알아서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대한 이해,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웃하지 않게 세우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이웃하지 않게 세울까를 고민하지 말고 남아있는 아이들을 먼저 세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전반적인 내용은 끝났어요. 대표적인 예들도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뭐 이것들만 있는 건 아니고 다양한 경우들이 또 있으니까 문제를 풀어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부터 볼게요. 자, AD, VI, CE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다음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괄호 1번입니다. A가 맨 처음에 오고 E가 맨 마지막에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A, D, V, I, C, E 요 6개의 문자를 6칸에다가 이렇게 막 섞어가면서 이제 넣을 건데 그 와중에 A는 무조건 여기 와야 되고 E는 무조건 여기 와야 된다라고 하니 뭐 굳이 경우의 수를 세알리자라면 한 가지 정도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4개를 4자리에다가 배치를 할 건데 이게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새로운 단어, 서로 다른 단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순서를 고려하면서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개에서 4개를 뽑아 순서를 고려하며 줄을 세워야 하니 4P4다라는 거고요. 그걸 우리는 4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근데 얘들아, 쌤이 앞에서 경우의 수 파트에서 내가 니들한테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은 기호에 공식 같은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그랬어. 왜? 니들 분명히 이 문제 중학교 때 어떻게 풀었냐면 여기 올 수 있는 거 4개 중에 하나 왔어.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거는 여기에 온 거 빼고 남아있는 3개 중에 하나, 여기에는 2개 중에 하나, 여기에 남은 거 하나. 그래서 4, 3, 2, 1 곱하면 24, 24가지. 니들 중학교 때 이렇게 풀었잖아. 그냥 이렇게 풀면 돼. 뭐 이렇게 쓰면 이렇게 안 써도 돼? 아니야. 4팩 쓰면 4, 3, 2, 1 써야지. 그래야 계산해서 이 24가지다라는 거 하지. 그러니까 이걸 쓴다 혹은 이거를 쓴다 하더라도 이건 어차피 써야 될 거 아니야. 계산하려면. 근데 그냥 이거 푸는 게 이거 푸는 거잖아.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왜 굳이 써가면서 이걸 또 쓰냐고. 그냥 처음부터 이걸 쓰면 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걸 쓴 다음에 이걸 왜 쓰냐고. 그냥 처음부터 이걸 쓰면 되지. 그러니까 너무 기호에 공식에 집착하지 마시라는 얘기야. 그냥 풀어. 그냥 풀면 돼. 근데 난 앞으로 이거 자꾸 써줄 거야. 왜? 나는 이거 귀찮으니까. 내가 이걸 해야 돼? 야, 내가 니들한테 지금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왜 24인지를 설명을 해야 돼? 아니잖아. 이건 니들이 알아서 해야지.
그러니까 나는 이걸 쓰는 게 편해, 이걸 쓰는 게 편해. 당연히 이거 쓰는 게 편하지. 당연히 이거 쓰는 게 편하지. 그러니까 나는 이걸 쓸 거야. 왜? 난 이걸 안 쓸 거니까. 근데 니들은 이걸 써도 이걸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쓰라는 얘기야. 되나요? 자, 이렇게 해서 너무 기호에 집착하지 마라. 너무 공식에 집착하지 마라. 너무 피에 집착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었고요. 자, 괄호 2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음이 양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모음과 자음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모음이고요. 모음이고요. 모음입니다. 요것들은 자음이죠. 됐나요? 자, 그래서 요 세 개 중에 두 개가 여기 아니면 여기가 아니라 둘 다 와야 되는 거죠. 양 끝에 자음이 와야 된다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뽑아서 여기랑 여기에 배치를 한다라는 거죠. 그 말 그대로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뽑아서 배치, 순서를 고려하면서 배치한다라는 게 이제 3P2가 되겠다라는 거죠. 아니면 여기에 여기 있는 세 개 중에 하나가 와야 되겠네?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거 세 가지. 그럼 뭐 하나 갔어. 그럼 이제 두 개가 남았을 거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그럼 요거 두 가지 하셔도 그냥 3P2죠. 이거 니들 3P2라고 적은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3부터 두 개, 3부터 하나씩 떨구면서 두 개. 이거 어차피 3, 2 쓸 거잖아. 이거 굳이 뭐 3P2를 왜 쓰냐? 그냥 3, 2 쓰면 되는 거지. 요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하나 왔고 여기 하나 왔으니까 문자 4개 남아있을 거고요. 그 4개가 가운데에 어떻게 와야 되느냐 뭐 이런 제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 여기다 그냥 다 줄 세워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4, 3, 2, 1 4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2번 양 끝에 자음에 오는 경우의 수는 다음과 같음을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바로 3번입니다. 모음과 자음이 교대로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모음과 자음이 3개씩 있어요. 그래서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자 와도 될 거고요. 자모 이렇게 와도 될 거예요. 어쨌든 모음 3개가 들어가는 경우의 수 3팩토리얼 될 거고요. 자음 3개가 또 요 자리에 순서를 바꿔가면서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또 3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런데 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자모도 있단 말이야. 근데 자모 역시 마찬가지 이거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해주시면은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3팩이 6입니다. 외워라. 3팩은 6입니다. 3, 2, 1 해서 6 하지 말고요. 3팩은 6이야. 4팩은 24고 5팩은 120이고 6팩은 720이야. 7팩은 나도 몰라. 자주 쓰이는 거 5팩 내지 6팩까지는 외워주시면 조금 더 계산을 빨리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괜히 1, 2, 3, 4, 5, 6 곱하다가 계산 실수하지 마시고 외우시는 게 계산 실수도 줄일 수 있고. 자, 그래서 6 곱하기 2니까 72가 되고요. 뭐 괄호 1번과 괄호 2번은 답까지는 안 구했는데 마무리 계산 니들이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넘어가서 예제 2번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2번 5개의 숫자 0, 1, 2, 3, 4를 한 번씩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5개의 숫자를 5자리에다가 배치를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0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맨 앞자리에 0이 오게 되면 5자리 자연수가 아니죠. 4자리 자연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맨 앞자리에는 0이 올 수 없다. 그러니까 1, 2, 3, 4 중에 하나가 와줘야 되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자리 4개에다가 남아있는 숫자 4개를 배치를 하면서 순서를 돌려주겠죠. 그래서 4P4다 이러지 마시고요. 4개를 줄 세우는 거니까 4팩토리얼이다. 이건 내 거라고. 니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냥
0은 못 오니까 요 4개 중에 하나가 와야 돼. 4개 중에 하나. 그럼 뭐 왔어? 그럼 이제 숫자가 4개 남아있을 거니까 여기에 그 4개 중에 하나, 여긴 3개 중에 하나, 여긴 2개 중에 하나, 여긴 1개. 그냥 이렇게 문제를 푸시라는 겁니다. 되나요? 자, 괄호 2번 계속 할게요. 요것도 풀어줘야 되나? 요거 24고요. 곱하기 4 하시게 되면 96이 됩니다. 자, 괄호 2번입니다. 자, 5개의 숫자 0, 1, 2, 3, 4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기호에 집착하지 마시고 5개가 있는데 이 중에 3개를 뽑아서 세 자리 자연수 만들 거래. 그런데 100의 자리 숫자에는 뭐가 올 수가 없어. 0은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남아있는 4개 중에 하나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다. 4가지 중에 하나다. 4가지가 다 오는 게 아니죠. 4개 중에 하나가 올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 남아있는 4개, 0을 포함한 4개가 되겠죠. 그 중에 하나 골라 집어넣을 거고, 또 넣었으면 이제 숫자 3개 남았을 거니까, 3개 중에 하나 뽑아서 넣어주면 되겠다. 해서 48, 뭐 이러시면 되는 거지. 4 곱하기, 이제 4개가 남았는데 그 중에 2개를 뽑아서 나열할 거니까 4p2. 근데 4p는 4부터 시작해서 2개를 쓰는 거니까, 하나 줄여나가면서 2개 쓰는 거니까 4 곱하기 4. 그러면 얼마니? 이어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넘어갑니다. 예제 3번입니다. 자, 4개의 숫자 0, 2, 3, 4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하여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하는데 3의 배수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몇 개나 되느냐?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배수 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수 판정. 배수 판정. 12,741은 3의 배수입니다. 요건 3의 배수예요. 127,4,127. 요거 3의 배수입니다. 얘도 3의 배수고요. 얘도 3의 배수고요. 이걸 얼마야?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억, 12억, 7,412만, 7,312. 얘도 3의 배수입니다. 물론 3의 배수인지를 알아보려면 나누기 3을 하셔도 되겠지만,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3의 배수를 판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얘가 3의 배수인지 아닌지를. 자, 각 자리의 숫자를 더해보는 거야. 그리고 그게 최종 3의 배수면 수 전체가 3의 배수가 됩니다. 자, 요거 2개 더하면 3이죠. 3의 배수. 그 다음에 요렇게 더하면은 12니까 3의 배수죠. 3의 배수죠. 3의 배수죠. 3의 배수죠. 더하시면 요거 다 더하는 거야. 다 더한 게 3의 배수면 수 전체가 3의 배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요게 3의 배수를 판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2의 배수를 판정한다라고 하면은 2의 배수는 또 짝수로 보실 수 있는 거잖아. 니들 숫자 딱 보자마자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단할 수 있지. 뭘 보면 1의 자리 숫자가 짝수면 짝수고 1의 자리 숫자가 홀수면 홀수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니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배수 판정법이 된다고. 2의 배수, 짝수 판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3, 4, 5, 6, 7, 1, 2 이 숫자는 4의 배수가 될 수 있어요. 4의 배수를 판정할 때는 끝에 2자리를 보시면 돼. 2의 배수를 판정할 때는 끝에 1자리를 보시는 거잖아. 4의 배수를 판정하실 때는 끝에 2자리를 보시면 돼. 12는 4의 배수가 맞지요. 따라서 이 수 전체가 4의 배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5의 배수를 판정하는 방법은 끝자리가 0이거나 5면 5의 배수인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9의 배수를 판정하는 방법은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9의 배수면 수 전체가 9의 배수가 된다입니다. 그 다음 8의 배수를 판정하는 방법은 뒤에 세 자리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의 배수 판정은 끝에 한 자리, 4의 배수 판정은 끝에 두 자리, 8의 배수 판정은 끝에 세 자리. 이렇게 봐주시면은 2의 배수, 4의 배수, 8의 배수를 판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의 배수와 9의 배수는 각 자리의 숫자를 다 더한 값이 3의 배수면 3의 배수, 9의 배수면 9의 배수라고 판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3의 배수를 만들어내랍니다. 다음 숫자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가지고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그게 3의 배수가 되어야 된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저기 있는 4개의 숫자 중에서 숫자 3개를 뽑아서 더했을 때 3의 배수인 조합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0과 2와 4 이렇게 3개를 더하시게 되면 6이 되니까 3의 배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2를 뽑고 3을 뽑고 4를 뽑아보시면 다 더하면 9죠. 9는 3의 배수입니다. 따라서 요 3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자연수들은 모두 3의 배수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뭐 또 있나? 그 다음은 조합이 마땅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그리고 요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올 수 없냐면은 0은 올 수 없어요. 그래서 2랑 4 둘 중에 하나가 온다라는 거고요. 뭐 왔어? 그러면 그거 빼고 0을 포함시켜서 둘 중에 하나가 여기 오겠죠. 그리고 남아있는 숫자 여기 오면 됩니다. 그러면 몇 가지가 만들어지냐? 4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요 3개의 숫자를 갖고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는 여기 3개 중에 하나 올 거고 여기 2개 중에 하나 올 거고 여기 1개 올 거고요. 그래서 6가지다. 그래서 만들어낼 수 있는 3의 배수의 개수는 총 10가지다 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4번 계속 들어갈게요. 예제 4번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이 있어요. 바로 1번 남학생들끼리 이웃하게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학생이 비록 4명일지라도 해쳐 모여! 뭉치는 거지. 몇 개로 보일 정도로? 하나로 보일 정도로 뭉치는 거야. 그래서 얘를 하나로 보고요. 하나, 둘, 셋, 넷. 여학생 3명이니까 총 4명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4명 줄 세우는 거 4팩토리알 4, 3, 2, 1이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남학생 4명이 막 자리를 바꾸고 싶어 한다는 거지. 그래서 남학생 4명 사이에서 줄 세우는 거 4팩토리알 4, 3, 2, 1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팩토리알 24고요. 4팩토리알 24입니다. 곱하시게 되면 576. 암산을 엄청 빨리 한 게 아니라 그냥 외운 거예요. 자, 바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학생들끼리 이웃하게 세우랍니다. 그러면 여학생들 모여 한 명으로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총 몇 명이 되냐면 5명 줄 세우는 거니까 5팩토리알 5, 4, 3, 2, 1 되겠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와중에 여학생 3명이 지들 안에서는 뭉치고 다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자리를 바꾸는 경우 3명 줄 세우는 경우니까 3팩토리알 해서 곱해 주시게 되면 5팩토리알은 120입니다. 3팩토리알은 6이에요. 그래서 곱하시게 되면 720까지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웃하는 거 봤으니까 이제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또 구하라고 또 하겠죠. 그래서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이 있는데 여학생들끼리 이웃하지 않게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학생들을 떨어뜨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냥 남학생들을 먼저 세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학생 4명을 먼저 줄을 세울 거다라는 거고요. 우리끼리 상황 설정을 하자는 거지. 사이사이에
사람 한 명만 딱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남학생 4명 줄 세우는 거니까 4팩토리알 4, 3, 2, 1이고요. 이제 남은 자리가 5개. 여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5가지라는 거죠. 그 5자리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들어갈 거고요. 또 다른 여학생이 남은 4자리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들어가게 될 거고요. 이제 마지막 여학생이 남아있는 3자리 중에 한 자리를 선택해서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다. 굳이 이거를 기호로 쓰신다라면 5자리 중에서 3자리를 골라서 순서를 고려하며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5P3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다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4팩에다가 5, 4, 3. 4팩은 24고요. 5, 4, 3은 60이죠. 곱하시게 되면 1440까지 경우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괄호 2번입니다. 이번에는 남학생들끼리 싸웠답니다. 그럼 이제 누구 먼저? 여학생들 먼저 세운다라는 거죠. 여학생들이 눈치를 깠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학생들 3명이 일찍 와서 줄을 먼저 서 있으니까 여학생 3명 줄 세우는 경우의 수 3팩토리알이 되겠고요. 그러면 공간이 4개가 생길 거고요. 그 4개의 공간에 남학생 4명이 들어갈 거다. 4개 중에서 4개를 골라서 줄을 세우면 된다. 4P4 하셔도 되겠고요. 4명을 줄 세우는 거니까 4팩토리알 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그냥 4, 3, 2, 1 처음부터 하셨어도 상관이 없다. 라는 겁니다. 자, 3팩은 6이고요. 4팩은 24니까 곱하시면 144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UPERMAN 8개의 문자가 일렬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바로 1번 S와 N 사이에 문자 2개가 들어가야 된다랍니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S와 N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6개의 문자 중에서 뭐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냐? 6P2가 되겠죠. 이때 순열인 이유는 U랑 P를 뽑았을 때 UP 들어가는 거랑 PU 들어가는 거랑 단어가 달라지죠. 순서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P2다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올 수 있는 거 저거 6개 중에 하나, 남아있는 5개 중에 하나 해서 6 곱하기 5 하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얘가 6 곱하기 5니까. 자, 그 다음 문제에서 S랑 N 사이에 오긴 오는데 S가 앞에 와야 된다, N이 뒤에 와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NS 이렇게 적혀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S랑 N 요거 2개가 자리 바꾸는 거, 2개 줄 세우는 거, 2팩 토리알 요것도 이제 곱하기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S와 N 사이에 문자 2개가 들어간 경우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끝난 거냐? 아니죠. 우리 지금 4개만 줄 세운 거야. 아직까지 4개를 마저 다 세워야 되잖아. 그랬을 때 요거는 한 묶음으로 보면서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야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이 흐트러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4개의 문자에다가 요걸 하나 더 보셔서 총 5개 줄 세우는 경우 5팩토리알 추가로 곱해지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팩토리알 2죠. 5팩은 120이고요. 자, 요게 30, 그럼 2 곱하면 60 곱하기 120인 거니까 72에다가 동그라미 2개 붙여서 7200까지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괄호 2번입니다.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입니다. 자, 이 말 안에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의 자리 중에서 여기에 모음이 오는 거지. 그럼 여기에는 자음이 와도 상관이 없어. 여기에 자음이 왔어? 그럼 여기에 모음이 와야지. 여기에 모음이 왔어? 여기에 모음이 또 와도 돼. 라는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에 다음의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한 다음에 문제를 진행하셔도 되겠지만 이거 세 개 다 구하려니까 너무 많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면 그러니까 내가 자리 줄을 설 건데 내 앞이든 내 뒤든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 갔는데 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적어도 한 명은 여학생이 서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러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면 내 왼쪽과 내 오른쪽에 누가 앉아 있을 거야? 덩치가 산만한 남학생들이 이제 앉아 있을 거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이제 내일부터 이제 절 찾아간다 뭐 이런 거죠. 여기서는 자음과 자음이 오는 경우가 다음 사건의 여사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것만 구해서 전체 경우에서 이제 빼내자라는 거죠. 자, 그러려면 여기서 지금 자음과 모음을 좀 구분을 하셔야 돼. S 자음이고요. U는 모음이죠. P 자음입니다. R 자음이고요. M 또 자음이고요. N 또 자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음이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경우를 구하시려면 5개의 자음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순서를 고려하면서 맨 앞이랑 맨 뒤에다가 이제 세우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사이에는 뭐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2개를 세우고 나면 6개가 남을 거고요. 그 6개 줄 세우는 경우의 수 6팩토리알 해주시면은 여사건이 구해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문제의 답을 예로 써. 이걸로 쓰고 끝내버려. 틀린 거거든?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얘지, 얘가 아니야. 근데 구한 건 얘잖아. 그래서 이제 전체 경우, 8개 줄 세우는 거, 8팩토리알. 8팩토리알에서 여사건에 해당되는 5p2 곱하기 6팩토리알을 이제 빼서 답을 구해줘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요거를 답으로 써버린다라는 거야. 왜? 분명히 시작은 이거 여사건으로 풀면 되겠네 해서 여사건을 찾고 그것의 경우의 수를 구했죠. 이제 전체 경우에서 이걸 빼줘야 되는데 구했잖아. 무언가를 구했잖아. 그래서 뭔가 값이 나왔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얘를 답으로 써버린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순간 내가 여사건 문제를 풀고 있었다는 걸 까먹어 버리는 거지. 얘를 구하고 문제를 종료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사건 문제에서는 이 문제를 여사건으로 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문제에다가 여자를 이렇게 크게 적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시험 끝나고 무슨 일이 선생님, 이거 여사건으로 풀려고 이렇게 구해놨거든요. 보세요. 구해놨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 답으로 적었어요. 진짜 실수예요. 이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으려면 꼭 문제에다가 여자를 적어 두시길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자, 예제 7번이에요. 두 집합 x와 y가 주어졌고요. 이것에 대하여 바로 1번입니다.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의역인 거죠. x가 2, 4, 6, x에서 y로 라고 했기 때문에 x가 정의역이고 y가 공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사랑의 짝대기를 쏘면 되죠. 2가 선택할 수 있는 거 3개 중에 하나입니다. 자, 3을 선택했다고 칩시다. 자, 그때 이제 4가 사랑의 짝대기를 쏠 건데 1 선택할 수 있죠. 5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3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함수에서는 2가 비록 3을 선택했어도 4가 3을 또 선택해도 상관이 없죠. 그냥 3이 이뻐. 기억나시나요? 이뻐. 함수에서 이쁜 건 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4가 선택할 수 있는 거 3가지다라는 거고요. 6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3가지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얘들을 더할 거냐 곱할 거냐 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7가지. 왜 곱하냐면은 함수의 대응이라는 것은 x들의 선택이 끝나야 종료가 되는 거야. 얘가 띡 선택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얘들이 모두 선택을 하여야만 비로소 함수의 대응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계속 곱하면서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곱하면서 27가지가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바로 2번은 함수 중에서도 1대1 대응. 기억나시나요? 1대1. 의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까는 의리 따윈 필요 없었어. 함수만 내면 되는 거니까 의리 따윈 필요가 없었어. 그래서 막 선택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2가 요거 3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죠. 3을 선택했다라면 4가 비록 또 3을 선택하고 싶어도 의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2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6은 또 남아있는 1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됨으로써 6가지 1대1 대응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5개의 문자 A, B, C, D, E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문자열을 자 사전식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배열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전식 배열이라는 것은 알파벳 순으로 그 글을 문자를 나열하여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맨 앞에 오는 문자가 A, B, C, D, E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 오는 문자는 A, B, C, E, D가 올 거고요. 그 다음 오는 문자는 A, B, D, C, E가 올 거고요. 그 다음 오는 문자는 A, B, D, E, C. 이런 식으로 나열하는 것을 사전식 배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전식 배열을 쌤, 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 그치?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은 A, B, C, D, E를 1, 2, 3, 4, 5로 바꾸시고요. 사전식 배열이 아니라 작은 수부터 나열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12345가 요 5개의 숫자를 갖고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5자리 자연수가 됩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작은 숫자는 얼마냐? 1, 2, 3, 5, 4. 그러니까 12354가 그 다음으로 작은 수죠. 그럼 그 다음으로 작은 숫자는 얼마냐? 12435가 요거 다음으로 숫자가 되겠고요. 요거 다음은 12453. 어쨌든 요거보다는 조금 더 크지만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숫자를 이용을 해서 사전식 배열이라는 것은 작은 수부터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다라면 C, D, A, B, E는 34,125가 되겠죠. C가 3이고 D가 4고 A가 1이고 B가 2고 E가 5니까 34,125는 몇 번째 숫자인지 구하여라. 요렇게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얘보다 작은 게 몇 개 있냐는 거야. 얘보다 작은 거. 당연히 맨 앞자리에 1이 오면 무조건 얘보다 작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맨 앞자리에 1이 왔으니 남아있는 2, 3, 4, 5 4개의 숫자를 뒤에다가 어떻게 돌리고 줄을 세우더라도 무조건 얘보다 작을 거다라는 거죠. 그런 게 몇 개가 있냐? 4개의 숫자 줄 세우는 거니까 424가지다라는 거죠. 맨 앞자리 숫자가 2여도
그 뒤에 뭐가 어떻게 오든 간에 상관없이 쟤보다 작을 거예요. 그런 게 몇 개가 있냐? 4개 줄 세우는 거니까 4팩토리알, 4팩 24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맨 앞자리에 3이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얘보다 앞에 있을 수도 있지만 뒤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000의 자리 숫자가 4기 때문에 여기에 1이 오거나 2가 오게 되면 또 무조건 34,000보다는 31,000이, 32,000이 작잖아. 그래서 그 뒤에 오는 3개의 숫자 줄 세우는 거 3팩 6가지죠. 3팩 6가지 31,000인 게 6가지 32,000대인 게 6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올 게 뭐냐? 33,000 이러시면 곤란해. 3은 앞에 써먹었으니까 이제 뭐가 올 차례냐면은 34,000이 올 차례고요. 제일 작은 거 적어보시면은 작은 게 앞으로 와야 되겠죠. 작은 게 앞으로 와야 될 겁니다. 드디어 이 숫자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숫자 앞에 몇 개가 있냐면 30개, 60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몇 번째? 61번째 숫자, 문자, 열이 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0번째에 오는 숫자를 한번 구해보자라는 건데 2로 시작하는 게 24개, 1로 시작하는 게 24개, 그럼 3으로 시작하는 것도 24개, 여기까지 72개. 그럼 80번째까지 가야 되잖아? 그러면 맨 앞은 4일 거야. 그리고 올 수 있는 가장 작은 게 1이죠. 그럼 41,000으로 시작하는 게 몇 개냐면은 3팩 6개. 그래서 얼마? 78. 그러니까 42,000으로 시작하면서 가장 작은 수 42,135. 얘가 79번째 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42,153이 되겠죠. 얘가 몇 번째? 80번째 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답으로 쓰시면 안 되죠. 그쵸? 4가 뭐였었냐? D였다는 거고요. 2는 B였고요. 1은 A였고요. 5는 E였고요. 3은 C였습니다. 그래서 DB, A, EC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80번째 오는 문자열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순열 관련된 문제들을 모두 풀어봤고요. 기본다지기까지 모두 문제 풀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조합을 진행을 할 건데 순열과 조합의 결론은 뭐냐면 순열과 조합이라고 하지 말라는 게 순열과 조합의 결론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중간중간에도 드렸고 마지막 마무리하면서도 말씀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 조합 설명하면서도 또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만큼 너무 기호, 공식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 순열과 조합이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배울 때부터, 처음 할 때부터 자꾸 공식으로 문제를, 기호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상황에 대한 이해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쌤이 아까부터 막 상황극도 막 해드린 거죠. 웃기려고, 재밌으라고 상황극을 한 게 절대로 아님을 문제를 풀면서 니들 스스로 상황극을 만들어가면서 문제를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